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로라면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사전투표를 마치고 온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담당 PD로부터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지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하고 왔죠? 네네 하고 왔습니다. 예,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상암동 사전투표소에 다녀왔고요. 저는 원래 주소지는 김포거든요. 예. 근데 상암동에서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상암동 사전투표면 상암동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주민센터라고 요즘 부릅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네. 사전투표는 왜 하신 겁니까? 원래 저희가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라서 사전투표를 한 분을 좀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섭외가 펑크나서 저희 담당 팀장이 방송을 위해서 갔다 와라 해서 명령을 받들어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보이는 라디오인데 왜 카메라로 이은지 PD를 안 잡아줘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다 잡으면서? 네, 이런 질문을 안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네. 제가, 네. 이거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저 인턴이 그런가 봐요. 제가 아니라. 잡아주세요.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예. 그래요. 네.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 많았다는 전언이에요.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사전투표를 사실 처음 해봤는데 정말 줄이 길었어요. 뭐 앞에 예. 몇 명이 있는지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길었는데 그 줄이 긴 이유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청테이프로 바닥에 붙여져 있었는데 1m 간격으로 떨어져 서야 되고요. 물론 줄이 길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줄을 설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1m씩 떨어져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줄이 이제 뭐 건물 밖으로도 삥 돌아가면서 큰 길까지 나와 있었는데 들어갈 때 체온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 줄이 줄어들진 않는데 막상 들어가서 투표하는 것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15분 기다렸어요. 줄은 엄청 길었는데. 빨리 끝났네요. 네네네. 예. 체온계로 체온도 재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근데 투표하러 갈 때 일회용 장갑도 줬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신분 확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직전에 확인이 되면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을 2개씩 줍니다. 왜요? 그거를 뭔가를 만졌을 때, 도장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쓰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그 1m 거리 간격 이거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 잘 지켜주셨나요? 저는 처음에 놀랐던 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1m 간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안내 요원들이 와서 좀 지켜달라고 말할 때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지켜주시고 계셨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도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 취재를 또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사실은 비치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깜빡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온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비치된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투표 용지는 2개 받았죠? 네, 2개 받았습니다. 지역구 하나, 또 비례정당 하나. 예. 네. 투표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사전에 듣고는 가는데 48.1cm라고 하잖아요. 그 비례정당 투표 용지가. 예. 생각보다 진짜 길어요. 제가 키가 좀 보통 정도 되잖아요. 많이 작잖아요. 네. 보통 정도 됩니다. 이제 보통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실 불편할 정도로 길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수용 우편 봉투를 줘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고 접어서 거기 넣어야 되는데 한 번 접은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 번 접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 번 예. 접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접을 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데 찍힐까 봐. 예. 네. 밖에 인턴이 지금 카메라로 한 5초간 잡아줬어요. 네. 죄송합니다. 댓글에 난리네요. 네, 유튜브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그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던데 어때요? 저도 인증샷 찍고 왔어요. 예. 여기 손등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인증샷 손등에 도장을 찍고 인증샷 찍고 그렇게 해서 네. SNS에 막 퍼나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건물 밖에서 손등에 그 도장 찍은 걸 인증샷을 찍고 왔는데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투표 용지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표용지 찍으면 안 되죠. 네, 찍으면 안 되고 뭐 V자를 한다든가 엄지척을 한다든가 이러면 불법이죠, 이 작가님? 예, 그것도 안 되죠. 됩니다. 돼요? 네. 지난 대선 때부터 되게 되어 있고요. 선거 당일에 SNS에 이런 인증샷을 뭐 엄지척이라든가 손동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SNS에 어느 정당 찍어주세요, 몇 번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그래서 그냥 손도장만 찍었어요? 네. 뭐 엄지척이나 뭐 V 안 하고? 엄지척 저도 이 작가님처럼 불법인 줄 알고 못했는데. 네. 불법이 아니었군요. 네. 예, 사전투표 관련 정보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되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특히 올해 첫 선거를 하는 만 18세들 있잖아요. 예. 저는 몰랐는데 생일이 지나야 된다네요. 생일이 지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생일이 지나야 하고 그리고 자기 주소지 아니라도 어디든 전국에서 투표소가 있는 곳은 참여가 가능하니까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표 전화가 있어요. 1390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체온을 재지 않고 몰래 들어가려다 걸린 분을 한 번 봤는데 절대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갈래요? 네. 하세요. 네. YTN 라디오 캠페인을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대한민국 예산이 이제 얼마다 그래서 뭐 이 유권자 수로 이거를 나눠 보면 투표하는 한 표의 가치가 약 4,66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4,000원도 그냥 버리기 아까운 사람인데 무려 4,660만 원을 그냥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꼭 부탁드리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02로 오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제 무슨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5시부터 7시까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측면 승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한테 혼납니다. 그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의 유튜브 김현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예, 지난주 그 유튜브 파트너인 김은하 기자가 나왔었고 오늘 첫 출연인데 인사부터 하시죠. 네, 저는 한국스포츠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예부 기자로 일한 지는 9년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에서 김현정이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은하 기자가 와서 유튜브 구독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늘었어요? 구독자? 안 그래도 늘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정면 승부 좀 위력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늘어서? 늘어서 지금 딱 26,000
60명 정도. 이면 조금 있으면 3만 명 가겠네요. 노력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죠. 음원 사재기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음원 사재기 논란이 참 식지 않고 있는데 좀 불법적인 행위들 실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케팅 회사가 불법적으로 얻은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차트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은 계속 설 의혹만 있었는데 이 김근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음원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달랐는데 예.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해킹 같은 방법을 통해서 취득한 계정을 이용해서 차트를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불법 계정들이 그러면 막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스트리밍이라고 이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재생을 하는데 또 이번에 나온 얘기가 보통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한 노래 하나만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불법 행위를 안 걸리기 위해서 일종의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까지 같이 반복 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좀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면 그 업계 쪽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럴 마케팅은 좀 가요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요즘 이제 뭐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SNS를 이용해서 좀 광고 느낌이 나지 않는 말랑말랑한 광고를 하는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언더 마케팅은 그 콘텐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이제 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어 순위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원 차트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의 실체를 아예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실명으로 폭로된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 가수들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배드키즈, 송하의 영탁, 볼빨간 사춘기 등등에서 한 10팀 정도 좀 실명이 거론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모두들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순차적으로 좀 냈어요. 특히 뭐 볼빨간 사춘기나 이기광, 소양씨 등의 소속사는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가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 냈습니다. 그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김근태 후보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열풍으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무래도 영탁 씨는 또 지난달 말에도 음원 사재기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좀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또 두 번째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의혹이 나왔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보다 좀 정직하게 음악을 해왔다. 그걸 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확실하게 누명을 벗지 못하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보죠. 가수 휘성의 수면 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 에이미 씨가 입장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 논란이 가시화되니까 에이미 씨가 오늘이죠. 10일 한 매체랑 인터뷰를 갖고 작년에 내가 SNS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 사실이다. 나는 휘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작년에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에이미 씨가 SNS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휘성이 내 친구인데 휘성이랑 같이 졸피뎀이랑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었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예, 근데 뭐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에이미 씨가 내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게 됐었잖아요. 네, 이제 휘성 씨 측에서 에이미 씨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녹취 파일에 에이미 씨가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다 돌려놓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미가 그냥 거짓말을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좀 위험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 수사는 계속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 일단 법원에서는 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상태고 경찰이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일단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 나온 투약을 했다고 얘기가 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체에 들어갔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다고 해요. 예. 일시적으로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그런 정도의 약물에 계속해서 의존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 좀 희성 씨의 건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진모, 하정우 씨 등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었던 범인 잡혔네요. 네, 드디어 잡혔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사실 연예인들이 접촉해서 협박을 일삼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달에 그 일당들을 검거를 해서 구속 송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주빈이 자신이 주진모 씨 휴대전화 해킹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닌 모양이네요. 네, 완전히 허풍이었던 것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예. 관련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주진모 씨는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인 것이고 협박받았고 그렇죠. 실제로 본인의 뭐 비밀스러운 대화나 사진들이 이제 오픈되고 이런 걸 겪었는데 주진모, 하정우 씨 이외의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모두 8명의 유명인이 좀 이런 불법 해킹된 정보로 인한 협박을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예. 이들 중 가운데 5명이 모두 6억 원대의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박에 못 이겨서 금액을 넘기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SNS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거는 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생충 흑백판 개봉한다면서요? 네, 배급사 이제 CJ에 따르면은 기생충 흑백판이 이제 오는 29일부터 국내 극장에서 특별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흑백판과 원본하고 뭐 다른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진 않죠. 네,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생충 개봉 1년을 기념해가지고 약간 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흑백판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컬러를 없앰으로써 예. 사람들이 조금 더 뭐 내용에 집중한다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흑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근래 보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형태이기 예. 때문에 좀 시네필들, 소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갑게 극장으로 달려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극장이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네, 지금 거의 한 1만 명대 정도로 관객 수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극장계에서는 이 기생충 흑백판을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소식 중에 좋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던데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영화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된다면서요? 네, 미국 제목은 이제 스노우피어서라고 하고요. 예. 5월 17일 날 TNT에서 첫 방송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차지한 이유기 때문에 뭐 버라이어티 같은 현지 유령 매체들도 이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설국열차 영화는 미국에서 큰 흥행은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아카데미에서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럼 5월 달에 첫 방송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31일 날이었는데 그걸 한 2주 당겨서 5월 17일로 첫 방송 일자로 옮겼습니다. 2주 당겨서 방영한다. 몇 부작입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드라마니까 시리즈 나가겠네요. 네네. 예.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좀 해보죠. 방탄소년단이 음반 판매량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수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앨범 누적 판매량 2천만 장을 넘으면서요. 이제 지난달까지 집계 결과 데뷔 앨범부터 그 가장 최신 앨범까지 합산해서 모두 2,032만 9,305장의 앨범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2천만 장 넘는 게 한국 최초입니까? 네, 이전까지는 이제 1위가 1,700만 장 정도를 기록한 신승우 씨였는데요. 네. 이 기록을 거의 뭐 한 500만 장, 400만 장, 500만 장 가까이 돌파한 기록을 쓴 거죠. 예. 저도 신승훈 아니면 김건모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네, 김건모 씨도 베스트 7 안에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운전하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2천만 장을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성적을 낼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럼 당분간 이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깰 가수는 어렵겠네요? 나오기가? 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1,0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한 가수들이 딱 7팀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 2010년도 이후에 데뷔한 가수가 방탄소년단이랑 엑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좀 음악 시장이 좀 음반 판매보다는 음원 스트리밍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앨범 판매량을 낼 수 있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약간 기적 같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예. 해외에서 인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한 앨범이 맵 오브 더 소울 7인데요. 이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이제 1위로 진입을 한 다음에 6주 연속으로 차트인을 하면서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윤두준 씨가 제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2016년에 이제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최근에 만기 휴가를 나왔다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조치로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본에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지금 4명인데요. 이 멤버들이 다들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윤두준 씨가 제일 먼저 제대를 했어요. 예. 네. 하이라이트는 어떤 그룹입니까? 아마 비스트라고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윤두준 하면 비스트 아닌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소속일 때 비스트로 데뷔를 했었고 이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자체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하이라이트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멤버 중에 첫 번째 군필자가 나왔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대한 날 바로 스케줄을 소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돌 스타들은 좀 입대나 제대 현장에 많은 팬분들이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팬들 모이면 사진 촬영도 하고 소감도 밝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좀 그런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기가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온라인 방송?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된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당분간 공연이나 팬미팅 같은 건 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멤버들이 아직 제대 전이기 때문에 좀 그룹 활동은 뭐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늦으면 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윤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입대 전에도 드라마나 예능 같은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먼저 복귀를 하지 않을까. 예. 네, 특히 뭐 예능감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에 복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한국 스포츠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총선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